안녕하십니까. 국어TV 여명입니다.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밤을 꼴딱 새웠는데요. 4월 11일 오전 10시에 녹화하는 내용입니다. 10시 30분인가 11시에 한동훈의 기자회견이 있다 그러는데 한동훈이 남아있겠다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어제 그 출구조사가 나왔을 적에 아마 모두 좀 놀랐을 텐데요. 제가 이번 총선을 관통하면서 살려두어야 될 정치인이 두 명 있다. 하나는 나경원이고 하나는 안철수다. 그리고 윤상현 같은 경우 또 김태호 같은 경우도 필요한 인물이다 하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어TV는 총선 이후를 본다 그랬죠. 2달 전부터. 그리고 이번 그 이변을 보면은 이변이 여러 군데서 나왔는데 나경원과 안철수는 그 언론의 조작과 그 다음에 요번에 보면은 여론조사가 널뛰고 그죠? 널뛰고 막 대꾸복구 하고 종잡을 수 없이 나왔는데 저도 참 여론조사 파악하기 힘들었어요. 힘들었고 결정적으로 그 출구조사에서 탄핵선이 무너지는 200석을 야권이 가지고 갈 수 있고 나경원, 안철수, 윤상현 또 김태호 다 떨어진다 나왔을 적에 설마 그럴 리가 있나. 그래 제가 얼마 전부터 말씀드리기를 국민의 집단적 이성과 지성이 개헌선이 무너지도록 놔주지 않을 것이다. 개헌선은 막을 것이다 했고 어제 그저께 제가 그 9일날 새벽에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가지고 120석 전으로 국힘이 가져갈 것이다 했어요. 근데 출구조사를 딱 나오는 거 보니까 110석 정도는 가져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분노가 이렇게 시민의 분노가 이렇게 치달았다는 것을 저도 참 놀랐는데요. 결국은 109석인가 가져갔죠. 그런데 그 안철수를 제일 유심하게 봤고 그 다음 나경원을 두 번째로 봤는데요. 안철수 같은 경우가 그 사전투표에서 조금 밀릴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그 다음에 오후 들어가면서 그 분당갑의 그 투표율이 본투표가 경기도에서 탑 1, 2위를 다투고 안철수가 아마 73, 4%? 그 분당갑이 73, 4%가 나왔죠. 투표율이. 확인 안 해봤는데요. 안철수는 안정적으로 당선되겠구나. 왜 그러냐 하면은 65% 전후를 넘기면은 투표율이 전국적으로 그 65% 이상을 넘기는 것은 그거는 보수층이 결집하는 거다 하고 저는 이때까지 생각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74% 정도 안철수 본투표가 하니까 이기겠구나. 그런 큰 걱정을 안 했는데요. 이 72억을 들인 방송 3사의 출구조사가 엉터리라는 게 또 밝혀졌죠. 그죠? 지난번에도 그랬고, 그 다음에, JTBC가 오히려, 덜 엉터리로 조금 더, 투표 결과를 조금 더 맞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철수가 당선되었어요. 제가 이번 총선 2달을 보면서 아주 징그러울 정도인데요. 징그러웠는데 몸이 아파요. 솔직히 말해서. 오늘부터는 하루에 5개 올리는 것을 3개로 다시 줄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한동훈이가 말한 펠로우 시티즌이 아니라 그냥 시티즌스들이 안철수와 나경원을 살려놨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제가 요건 그 총선 이후를 바라본다고 해서 안철수는 남겨놓는다고, 아주 지독하게 방송을 했는데요.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차기 대권은, 안철수 편으로 간다. 안철수 쪽이 유리하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재명이란 양아치예요, 양아치. 이재명이란 애는 3년이 없어요. 또 한동훈이란 이 잔망스러운 이 정치 초짜도 없어요. 그 다음에, 조국이도,
대법원 그 1, 2심이 2년 확정이 났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그 영어에 뭐 깜빵할 확률이 그 99.99%죠. 그러니 조국이도 2년 있다가 무슨 변화가 없을 거 아니야. 2년 동안 깜빵 살고 나오면은 피선거권이 5년 동안 박탈되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윤석열이가 지금 같은 이런 꼴통짓을 계속하고 김건희의 국정농단이 계속되면 하야각이에요. 하야각. 윤석열은 쫓겨난다는 거예요. 탄핵이 아니라 하야각인데 국민이 가만히 안 둡니다. 그러면은 조국이도 기사회생할 수 있겠죠. 그런데 현 체제가 3년 후까지 간다는 것을 전제하에서는 야권보다 이재명은 절대 대통령이 못 됩니다. 절대 대통령이 못 돼요. 요번에 선거가 뭐냐 하면은 이재명도 싫지만은 더 싫은 윤석열과 김건희를 치는 엉진 투표였어요. 그거는 기준이 확실히 정해져 있어요, 국민이. 그래서 지금 같은 선거 결과가 나왔는데, 그럼 민주당에서 선거 대선 주자가 나올 사람이 이재명, 조국, 지금 가장 핵이죠, 둘이가. 그 외를 제외하고는 파괴력 있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김부겸도 있고 임종석은 대권감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김동연이도 있고 하지만 김동연이도 파괴력이 없고. 그런데 요번에 180, 190석을 야권이 가져갔기 때문에 그것은 국민에 대해서 또 견제 심리가 들어갈 거예요. 3년 후의 대권은 지금 현재의 정국이 그대로 옮겨가지 않습니다. 국민은 요번에 그 선거를 보셔서 알겠지만은 국민은 합리적인 균형을 맞춰주고 견제를 맞춰줍니다. 그게 대한민국 국민과 또 전 세계 시티즌스 시민들이 위대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총합적으로 나오는 게 항상 선거죠. 그러면은 여권에 보면은 지금 잠룡들 대권 주자들이 현재 시점으로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어요. 2년 후면은 대권 선거 기간이 됩니다. 그러면은 홍준표는 계속 방자같이 현장 정치, 즉 중앙 정치에 개입하고 있는데 홍준표는 안 돼요. 벌써 몇 번이나 국민들한테 벌써 심판을 받았어요. 그죠? 그 다음에 유승민 같은 경우도 요번에 무소속이라도 출마해서 존재감을 나타냈어야 됐어요. 요번에 유승민이가 국힘 공천 안 받고 무소속으로 경기도 정도 나왔으면 난 당선됐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분노의 응징 투표가 있었기 때문에 당선됐을 것 같은데요. 쉽게 말해서 수원병 같은데, 그죠? 그 김준혁이가 당선됐죠. 그 이수정이가 가만히만 있었으면 그냥 당선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쪽 판은 800원이요, 1000원이요, 이쪽 판은 1600원이요, 요 두 단을 합해가지고 해장국 끓여 먹을래요? 그리고 875원은 파 한 뿌리 가be 이래가지고, 그 김준혁이를 못 뛰어넘었잖아요. 그런데 이 유승민에 갔으면 충분히 당선됐을 거예요, 제 생각에.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오세훈이 남았어요. 오세훈은 다행히, 중앙정치관으로 지방직 서울시장으로 있으니, 오세훈과 안철수의 대권 구도가 갈 거예요. 여권에서는. 그러면은, 지금, 오세훈 같은 경우는 지방수장이고, 안철수 같은 경우는 사선이 돼서 지금 중앙정치의 핵으로 떠오르는 순간이에요. 안철수 같은 경우가 요번에 그 안철수를 좀 며칠 동안 지원하니까 좌파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그거 한 1000명 보는데 댓글이 한 수백 개가 안철수 욕해요. 그리고 이준석과 따가리들도 들어와서 안철수 욕해요. 다 지워버리는 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대권 주자로 섰고 안철수는 항상 할 말을 했는데 그게 보도가 되지 않고 또 상징성이 없으니까 보수의 상징성 또 비윤의 상징성이 없으니까 안철수가 양쪽으로부터 공격당하면서 요번에 위기가 왔는데 결국에는 합리적인 분당갑 또는 전 국민들이 시민들이 안철수를 선택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안철수는 대권 주자로 다시 한번 각인되는 순간이죠.
그죠? 그래서 왜 시민들이 안철수를 갖다가 안정적으로 당선시켰는가? 그거를 잘 봐야 돼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이성행과 경험에 의한 직관방송이라 그러죠. 제 예측은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3년 후에 안철수가 여권에서 대권 주자만 되면 무조건 대통령 당선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보수가 TK, PK를 요번에 PK도 거의 석권을 했죠. PK와 TK를 중심으로 된 보수가 한동훈과 윤석열이 빌붙으면서 요번 선거를 망친 거예요. 중도 지향적이고 탈진보까지 아우르고 그리고 합리적인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을 선택했다면은 요번에 아무리 윤석열이가 멍텅구리고 멍청하고 그래도 이렇게까지 참패할 구도가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TK 자유우파 유튜버 또 무속 논란이 끝까지 있었죠. 그걸 비호한 TK, PK가 그래도 보수를 갖다가 견제해주자, 존재시켜주자 그래서 109석, 110석은 얻었는데 그들도 이제 요번에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은 진짜 보수는 없습니다. 모든 지역, 세대, 지역 변화가 지금 다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를 캐치 못한 거죠. 지금 안철수 같은 경우에 당선되고 나서 일선이 당정 관계를 회복하겠다. 또 의정 갈등을 회복하겠다. 윤석열은 민심을 받들라. 직격을 해버리죠. 그게 안철수의 존재 가치예요. 이 사람은 캡사이신 같지도 않고 자극적이지도 않고 절대적으로 남을 네거티브를 못해요. 그러면서도 꿋꿋이 국민의 선택을 기다리는 거죠. 그걸 요번에 선택해 주었다는 것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문재인 같이 무기력하고 쩝쩝한 애가 또 윤석열 같이 멧돼지 같이 씩씩거리는 애만 있었고 그렇죠? 그러면은 2년 후에 3년 후에는 합리적인 보수나 또는 지성들이 일반 중도층도 안철수를 선택하리라고 봐요. 그러면은 지금 안철수 당장에 오늘 11시나 10시 반에 한동훈이가 비대위원장을 사퇴하고 나 집으로 갈게요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으나 그것도 곧 영상을 찍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당권이 남고 대권이 남는데 안철수가 당권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3년 후까지 계획을 해서 해야 돼요. 사람을 포섭해야 돼요. 근데 안철수 주위에는 유감스레도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걸 정치평론을 5년 이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안철수 쪽에 대단히 문제가 많아요. 안철수 진영에 내가 보면은 우리 집 국민들이 안철수 선택해줬다는 것뿐이 없죠. 시티즌셀이. 그 다음에 당권과 대권을 어느 걸 가지고 할 것이냐. 당권 먹고 2년 후에 대권 나오겠다. 그 안철수의 선택이나 그때마다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그냥 당권은 그냥 놔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안철수 같은 경우나 나경원 같은 경우는 선거만 했으면 다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는 요번에 선거를 돌파하면서 자기 대권 주자로 다시 각인이 됐어요. 국민들이 선택한 이유가 그거예요. 못 살겠다 갈아보자. 야권에 붙어가지고 190석, 사실상 거의 200석이에요. 야권에 준 거. 이재명이랑 혐오스러운 놈한테 준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잘 파악해야 돼요. 그렇죠. 못 살겠다 갈아보자 야권한테 다 줬어. 그런데 보수도 못 살겠다 갈아보자가 해야지 야 우리 PK, TK 지키자. 또 보수만 뭉치자. 그러면 안철수도 거기서 튕겨나올 수뿐이 없을 거예요. 근데 안철수는 호랑이 잡으라고 들어갔는데 솔직히 안철수는 호랑이 잡을 성격이 안 됩니다. 그는 들어갔으니 어떻게든 돌파를 해야 되겠죠. 하는데 이제부터는 사람에 대한 접촉 좀 늘리고 인간적인 접촉 좀 늘리고 이제부터 2년 동안 자기 주변인들을 모아야 돼요. 저는 안철수가 대권만 갔다가 대권만 향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로서 보수 저것들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괜히 가서 흙탕물에 들어가서 또 그렇게 되지 말고 자, 오늘 같은 경우에 현재까지 10시까지 나오는 거 보면은 개신당, 개혁신당 이준석이가 당선돼 있죠. 그죠?
또 이준석이가 대권 주자니 이준석이 시대가 열리니 뭐 그러는데 그냥 국회의원 한번 하는 거예요. 그게 공영훈이라는 애가 제가 그전부터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공영훈에 대해서 친구들한테. 현대그룹 다녔던 친구들, 은퇴한 친구들한테. 다 그랬어요, 저한테. 저놈이 정치를 하냐? 정치할 수 있겠냐? 저 결국 가면 이준석한테 당할 텐데? 정치권에 있고 정치구가 연결된 현대그룹 이상 출신들이 저한테 그런 말을 꽤 했어요. 그런데 화성을이라는 게 그 전부 민주당 텃밭인데 이준석이가 이변을 낳았죠. 역전시켰죠. 근데 그게 걔가 한 것은 100% 네거티브로만 한 거예요. 공룡물이란 거 60대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20대 자식들한테 땅 플러스 땅을 투자했더니 아파트가 저거저거 아파트 뭐 20억 30억짜리를 했더라.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편법도 아니었어요. 근데 공룡물이가 이준석하고 말만 섞이면은 걔한테 달려 들어가고 흔들립니다. 이준석이가 장기술 때문에 장기술로 이긴 거예요. 큰 의미 둘 필요 없습니다. 전 요번에 이준석은 완전히 정치계에서 퇴출시키려고 그랬어요. 근데 살아남았죠. 큰 의미 둘 필요 없고 이준석이가 앞으로 안철수를 괴롭힐 겁니다. 걔 성격 안 바뀝니다. 나이 40살에 지 엄마 아빠를 유세장에 모아가지고 눈물 흘리게 만들고 도대체 부모가 자식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봤습니까 여러분? 동정표를 얻은 거죠. 그 다음에 100% 네거티브로 공영훈을 무너뜨렸죠. 그렇죠? 그게 걔의 특기예요. 걔는 절대 갈라치기나 남을 공격하고 약점, 희롱 그런 거 안 바뀝니다. 그 천하라면 애가 이준석 보고 드디어 이준석이가 한국의 마크롱이 될 것이다 하는데 마크롱이 아니라 걔는 그냥 4년 동안 그것만 하세요. 국회의원 한번 해봐. 세상이 어떻고 나라가 어떻고 국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직생활 한 번도 안 한 놈이 장기술로 당선이 됐죠. 이변이죠. 그 공룡원의 바보예요. 그놈의 새끼 원래. 그리고 한국의 마크롱이 될 사람은 안철수예요. 안철수가 태동할 때도 한국의 마크롱이라 그랬고 현재 이제 국민들이 어느 정도 그렇게 그냥 윤석열이 짓밟고 보수가 짓밟고 좌파들이 짓밟으면서도 안철수가 일어나는 과정을 보면은 한국의 마크롱 프랑스 마크롱에 가장 근접하는 사람이 경력이나 경험이나 현재 상태나 그러니까 당시의 정치적인 존재감이나 그게 안철수예요.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또 그래서 국민이 선택해줬다고 봐요. 그 집단 이성과 직관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또 김재섭이 당선됐죠. 저는 김재섭이가 당선되기를 원했는데 다행히 아슬아슬하게 당선됐어요. 김재섭과 이준석을 갖다가 앞으로 여러분 비교하시면 됩니다. 김재섭이 축하하고. 그리고 말씀드리는데 고고TV에 와가지고 그 안철수 지지자들이 고고TV한테 안철수 지지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 한 서너 명이 후원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와가지고 고고TV 평을 하지 마세요. 왜 와가지고 쓸데없이 고고TV 평을 하고 이러는데 저러는데 고고TV가 그것뿐이 안 됩니까? 만약에 고고TV가 다른 후보를 지지했다면은 후원금도 쏟아지고 구독자도 엄청 늘었을 거예요. 근데 고고TV는 기본적인 양심에 따라 방송하는 건데 안철수 지지자들 와가지고 되지도 않는 댓글을 달면서 말이야. 안철수는 원래 당선되게 돼 있었어요. 왜 안철수 가지고 이용해가지고 방송을 하냐. 그런 댓글 달지 마세요. 안철수 지지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은. 고고TV가 왜 안철수를 지지하는지 전체적인 국민, 전체적인 시민,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뭐가 되겠습니까만은 자율구독료 한 번 안 되고 후원도 안 되고 들어와가지고 고고TV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뭐 안철수가 왜 떨어져요? 안철수가 왜 위기예요? 지난 과정을 보세요. 한 달 동안을. 그 사람을 평가하는데 정치인이 그 선거에 임할 적에는 지지율 보고 또 그 당시에 현장, 그 당시에 그 분당 갑 센터에 산다니까? 25년 동안? 그럼 그걸 너무 잘 알아. 그리고 분당갑을 거쳐간 그 국회의원들을 내가 대부분 알아. 근데 와가지고 이상한 댓글 달고 안철수 지지자들이 말이야. 크게 보고, 넓게 보고, 그래야지 안철수가 지지력이 되고, 안철수가, 크는 거예요.
그 후원도 하나도 안 하고 자율구독이 하나도 안 되는 안철수 지지자들이 와가지고 말이야. 고고TV가 돈 벌려면 이렇게 하겠어요? 그냥 자유우파 유튜브 같이 하지? 돼지털보 김우순이 같이 하지? 고고TV 평을 하지 마세요. 안철수 지지자들은. 과거에 유승민을 지지할 적에 보면은 유승민 지지자들은 고고TV 평을 안 합니다. 같이 호흡하고 같이 하고 밀어주고 그러지. 그리고 유승민 지지자들은 전직 의원, 현직 의원들이 엄청나게 후원을 했어요. 안철수 지지자 하나도 없잖아, 지금. 그런 사람들이. 돈 벌려고 하는 방송도 아닌데 말이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